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아나 키아라 엄마입니다. 자, 바깥에 모모모 PD님 계시고 모모 제제 어머니, 지금 두 분의 집사님도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롱누님 그리고 네. 얼루가범님. 이 키티피디아는 정말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고요. 많이 혼나고 많이 자책하고 눈물 쏙 빼면서 집사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냥이와 우리 모래 요정들과 눈높이를 맞추실 모든 집사, 또 예비 집사님, 특히 예비 집사님들 정말 저는 대환영하고 싶습니다. 들으신 소감이나 하소연, 궁금증, 주변 사례 마구 제보를 해주시고요. 페이스북에서 키티피디아, KITTIPEDIA 키티하고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합쳤다고 정말 쉬운 설명이라면서 우리 모모 PD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니까 해시태그 샵 하시고 키티피디아하고 사진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색해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참여 키티피디아를 우리 귀여운 모래 요정들의 엉덩이처럼 포동포동 살찌게 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들리냐옹 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랭귀지? 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고양이과 동물들이 의사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에 이제 첫 번째는 바디랭귀지. 물론 소리나 울음소리로 내기도 하지만 그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알면 서로 같이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고양이들의 그 자세에 완전 우리 막 사랑에 빠지잖아요. 어떤 자세. 그렇죠. 저는 왜 삼엽충 자세를 왜 또아리 틀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참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생계형 집사들은 많이 공감할 거예요. 그 자세가 자고 있는 자세잖아요. 네. 자고 있을 때가 제일 귀엽죠. 뭐 내놓으라 털어내고 막 안 그럴 때. 저는 우리 키아라가 뭘 할 때 저는 진짜 정말 둘째 나름대로 사랑받는 법을 아나 봐. 막 얘 무슨 고양이 애교학교 수석 출신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잘 때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은다거나 뭔가 고양이의 아빠를 볼 때 집사들이 완전히 뿅 가잖아요. 그쵸. 뭘 할 때 꼭 아빠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너무 지가 어떤 포즈로 있을 때 예쁜지를 알더라고요, 얘가. 근데 사실 집사 눈에 뭔들 안 예뻐 보이겠어요. 아빠를 감추고 있어도 예쁘겠지만. 얼룩이는 이제 잘 때 가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앞발 쫙 뻗고 이렇게 자는데 귀엽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발바닥에 딸기밭이라고도 부르고 블루베리라고도 부르고 젤리라고도 하는데 육구를 보고 있으면은 괜히 눌러보고 싶어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누르면 애들이 잠이 깨니까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냥 그런 거 마냥 보고 있어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그 애들이 이제 잘 때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식빵 자세라고 부르는, 앞다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몸통 아래에 넣고 웅크려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꺾인 발만 보일 거고 맞아요. 몸을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식빵 굽는 자세라고 하죠. 하고 계신. 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양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뭐 그런 자세가 이제 유명하죠. 사실은 이것도 약간 반 정도 선잠을 자는 수면 자세예요. 사실 이 자세가 되게 유사시에 벌떡 일어나기 되게 용이한 자세예요. 근데 그러기도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약간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식빵 자세는 다리를 웅크리고. 그 고개를 든 거는 반쯤 이제 마음을 놓은 상태인데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빨리 민감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다리는 이미 접어서 몸통 안에 넣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일어나기 좀 그렇죠. 이게 참 저희가 보이는 팟캐스트 같았으면 지금 다들 우리 식빵 자세 하고 있는데 소롱 누나가 되게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영장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아빠 자세를 저는 사람이 팔 각도가 저렇게 나오는 영장류 맞아? 이게 되게 웃긴 게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식빵 굽고 있는 애들 중에 보통 식탁에 그냥 유리판만 올려놓은 분들 있잖아요. 네. 밑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웃기죠. 네. 웃기다. 예. 유리에서 밑으로 그죠? 아예 보이는구나. 예, 그
어떤 집에는 애들이 스캐너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캔이 됐어. 식빵을 굽고 있어서 이제 집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거를 이제 스캔을 떠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세는 약간 잠이 와서 덜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살짝 졸고 있기도 하고 그냥 반쯤 편안한 자세라고 보는데 완전히 편안하다면 우리 가끔 보잖아요. 대자로 뻗어서 잔다던가 옆으로 아까 앞으로 나란히라던가 옆으로 나란히 해서 배를 반쯤 보이고 잔다던가 이럴 때는 완전히 정말 편안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편안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냥 웅크려서 반쯤 자고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향 정도로 네네. 생각을 하면 되죠. 그냥 뭐 잘 지내? 뭐 이러면 쏘쏘 뭐 이 정도. 발이 안 저리나? 앞발 안 저리나? 괜찮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덩치가 다 크지만은 얼룩이는 아슬아슬하게 창틀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지하 사니까 그 애가 창틀에 올라가면은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걔가 취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자세가 기껏해야 식빵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되게 식빵 자세하고 눈 지그시 감고 이제 그렇죠. 햇볕에 몸 쬐고 그런 모습이 아주 이쁘죠. 저 처음에 우리 아나 데리고 왔을 때 너무 기뻤던 게 얘가 이틀 만인가 저한테 어머 이게 바로 그 꾹꾹인가?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앞발로 이렇게 꾹꾹꾹꾹 꾹꾹꾹 하면서 이것도 모모모 PD는 이거를 구분을 했네요. 저는 모든 동작 같이 통합이 돼가지고 꾹꾹인 줄 알았더니 춥추비를 같이 해요. 저희 아나는. 그러니까 꾹꾹꾹 하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 꾹꾹이가 그 원래는 엄마 젖이 더 잘 나오게 엄마 젖을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행동이에요. 새끼 때. 근데 이제 이게 다 커서도 나타나는 행동인 건데 꼭 그럼 우리 애는 엄마 젖을 안 먹었을 텐데 어떻게 알지? 근데 그냥 타고난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고요. 이게 커서 나타나는 건 굉장히 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 좀 보호받는 느낌이 있다던가 상대방이 그다음 편안하다던가 할 때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꾹꾹이를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죠. 완전 감동 받죠. 네. 전 되게 위로받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하냐가 중요하게 좀 당하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이 꾹꾹이를 가장 격렬하게 하는 광경이 그 마약 방석이라고 있잖아요. 극세사로 되어 있는 되게 푹신하고 그 탄성 좋은 방석을 처음 개봉해서 아이들한테 줬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래서 그쯤 되면 아이들이 이미 너무 그르렁거리고 있어서 이미 그 침이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그러면서 이미 방석 한쪽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꾹꾹이를 하고 얼룩이랑 저스틴이 정말 기분 나쁘대요. 갑자기 주로 이미지가 나가서 아빠 그런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들은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어차피 제가 걷어 먹여 살리는 묘권 치매라고 지금 모모모 PD는 네. 이게 넘어가고요. 상관 말랍니까? 네. 우리 집 예전 오돌이는 꾹꾹이를 하는데 처음에 되게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불을 덮고 있으면 그 이불 위에서 이렇게 해요. 제가 앉아있든 뭐 누워있든 거기 이불 위에다가 막 하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이건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고 해서 처음엔 좋아했는데 끝도 없이 하는 거죠. 계속 집중해서 하면서 제가 살짝 일어나려고 하면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나를 도대체 사랑하는 건지 이 꾹꾹이에 대한 집착인 건지 그냥 자기가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볼 때 가만히 있어. 날 좋아하는 게 아니야. 끝났다. 제 친구는 자고 있으면 목에다 그렇게 한대요. 목에다가 계속 하면서 한다고 목이 벌게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 보여줄 수 있어요. 가끔 그렇게 꾹꾹꾹 하다 보면 저는 약간 이런 겨드랑이 부분하고 목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꾹꾹꾹 하다가 발톱이 이렇게 나와서 저를 이렇게 핥힐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 춥춥이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꾹꾹이 하면은 침이 이렇게 흥건하게 젖는 거예요. 나 겨울에 잠을 자는데 항상 이렇게 흥건하게 적시니까 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죠. 잔 적이 있어요. 매번 몇 번 그랬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맞아요. 그 부드러운 살이나 아까 말씀하신 마약방석처럼 촉감이 부드러운 곳에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꾹꾹이를 하는 발 모양이 우리가 이제 공격할 때 발톱을 내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발을 쫙 벌려서 힘을 주고
있고 쫙 벌리기 때문에 발톱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나온 상태에서 꾹꾹이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허벅지 안쪽이라던가 이런 겨드랑이라던가 가슴 부분 있는데 목 부분 이런 데 상처가 좀 생기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정 표현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치지 말고 좀 예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역시 우리 아나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분이 근데 고양이 꾹꾹이는 다 하는 건가요? 막 저희 고양이는 키운 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꾹꾹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이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저희 고양이는 12년째 단 한 번도 꾹꾹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 우리 아나는 정말 특출난 고양이야 막 이러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양이 개묘차가 굉장히 큰가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꾹꾹이나 뭐 저희 쭈쭈비나 이런 것들 전부 하는 모든 고양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키아라는 안 한다 진짜. 저희 뒤에 집도. 나오겠지만 뭐 골골골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든 고양이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도 무뚝뚝한 고양이가 있고, 무뚝뚝한 사람이 있고, 친절한 사람이 영장류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 고양이들도 그 표현을 좀 제각각 하는 게 다른 거죠. 저는 꾹꾹이를 이렇게 찾다가 얼마 전에 저 방송하면서 다른 이제 TV 프로를 하잖아요. 네. 거기도 동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재밌는 사연을 알게 된 게 이 꾹꾹이로 집안을 일으킨 고양이가 있어요. 오, 꾹꾹이로 집안을 일으켜요? 네. 일본 그 백부에 있는 그 전통 여관인데요. 이게 그 8살짜리 고양이인데 미루크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관 주인이 원래 길고양이를 돌보다가 한 3,800만 원 정도 빚을 졌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여관이 워낙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데다가 애들까지 돌보다 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이 미루크라는 고양이가 이 여관을 심폐소생을 한 거죠. 거의 진짜 뭐 은혜 갚은 고양이 뭐 이런 수준인데 이게 뭐냐면 손님이 오면 손님 허리에 올라가서 꾹꾹이를 계속 안마를 한 10분 정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백부의 명소가 됐고 그 2016년에 일본 여행 사이트에서 뭐 여관 고양이 순위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루크가 1등을 해서 더 유명해진. 고양이 마사지 받으러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좀 이 꾹꾹이 마사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욕망이 이글이글하는데 지금 저스틴 얼루가범님 어떻게 얘기해드리고 아니요, 근데 집안 한번 일으켜보나요? 저희 집 애들은 얼룩이는 누가 오면은 되게 내숭을 떨어요. 그리고 안 되겠네. 저스틴은 손님들을 환영을 해주는데 저스틴 꾹꾹이를 10분을 받으면은 되게 그 부분이 결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굉장히 센 경락 마사지. 11kg 떨었나? 얘가 아니요 11kg까지는 아니고요. 얘가 한 8kg, 9kg 이쯤 9kg쯤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체중을 실어서 꾹꾹이를 하거든요. 꼭 제 그 빗장뼈나 이렇게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혹은 명치 이런 데다가 꾹꾹이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자려고 누웠다가 애가 9kg을 실어서 앞발로 명치에 꾹꾹이를 하면 되게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려고 누웠다가 영원히 잘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정말 혀를 아는 것 같다. 혈. 그러니까 약간 소화불량이구나. 네.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진짜 그렇게. 근데 애가 또 좋다고 하는 거는 또 나무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쓰다듬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집을 부흥시키진 못할 것 같고요. 괜찮은데 약간 그 파워가 있는 마사지를 원하는 그렇죠. 분들 더 세게를 원하시는. 약간 타이 마사지 뭐 이런 거. 그렇구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꾹꾹이나 쭈쭈비는 어쨌든 모든 고양이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하면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자 뭐 이런. 하루에도 한 3번씩 해요. 저희 아나는. 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보통 그 알람을 요거 하는데 뭐 띠디디디디디디 알람 소리는 곧 꾹꾹이 하는 소리로. 아침에 그래서 일어날 때 제가 꾹 요거 띠디디디 하면은 아나가 저 발치에서 자다가도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꾹꾹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예, 되게 위로가 됐어요, 진짜로. 그렇죠. 최고의 악몽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희 소롱이가 유일한 이제 고양이 셋 중에 남자예요. 뭐 오도리까지 치면 여자 셋에 남자 하나였는데 얘가 왜 여자애들한테 막 맞는다 그랬잖아요. 네.
두드려 맞으면서도 되게 밝게 잘 자라는데 얘가 좀 왜 애들이 때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솔직히 좀 질척대는 게 있어요. 어떠냐면 또 기분 나쁘겠네 우리 소롱이. 저는 그 동영상을 진짜 찍고 싶은데 너무 바짝 와 있어서 한 번도 동영상을 못 찍은 거예요.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빠를 막 이렇게 서가지고 서서 자기를 막 만지라고 해요. 처음에 만지죠. 만지면 그랑그랑 막 꿀꾹꾹꾹이도 하면서 하는데 누워서 있을 때는 좀 피해야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침을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 흘리는 거였는데 얼굴에 흘린단 말이야. 얼굴에다가. 그래서 정말 침 공격 사랑하지만 좀 더러운 아이. 막 이런. 저스틴도 약간 그래요. 저스틴도 질척거려가지고. 저스틴 좀 질척거리죠. 저스틴 비슷해요, 좀 꽉. 심하게 질척거리고 그래서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이렇게 질척이는 저전무님이라고. 저전무님. 예. 저 전무님? 예. 약간 이분이 이 고양이가 이제 인간 나이로 한 사람은 이제 전무님 수준. 저 간부급 이제 연령이잖아요. 임원급. 배에 인덕도 묘덕도 두둑하시고 굉장히 두둑하시고 그리고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낼 때 그 숨소리에 그 습기가 어려 있어요. 맞아 뭔지 알아. 귓전에다가 이렇게 이러는데 흡사한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침 흘리잖아요. 그럼 침 되게 흘리고 기분이.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머리를 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게 기대면 제가 숨을 못 쉬는 그런 곳으로 막 제 얼굴 위에 자기 뒤통수를 붙이려 그러고 뜨거운 네. 그래서 자꾸 밀어내면 또 파고들고 그냥 제가 그러고 살아요. 네. 근데 왠지 매력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은 마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스틴 매력 있어요. 사진 보고 저는 너무 매력 있던데. 그 아이가 되게 사진이 잘 나오지 되게 잘 나와요. 되게 포토제닉한 아이인데. 포토제닉한 아이. 실컷 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 욕하고. 모모모 PD님이 소리를 뭔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골골송을 지금 모모모 PD가 준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골골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뼈에 좋다면서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골골인 건가요? 골에 좋아. 예. 너무 귀여워요. 맞아. 근데 얼마 전에 가끔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진짜 우리는 고양이가 이 그릉그릉 하는 소리나 골골 하는 소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고양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 중에 병원으로 전화해요. 고양이 이상한 소리 난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가래 끓는 소리 난다고. 그래서 기침을 하나요? 뭐 이러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계속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거라고 차마 생각 못하고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 골골골 하는 소리인 거예요. 아픈 데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식욕도 좋은데 자기를 보면서 와랑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가래 끓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원래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도 되게 다양하네요 보니까. 톤도 다양하고. 네네. 지금 모모모 PD가 녹음해온 거랑은 우리 또 키아라는 약간 다르거든요. 저희에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스틴은 여기서 이제 물기를 좀 더 붙이고 숨이 좀 더 짧고 습해. 아니, 숨이 조금 더 절박해요. 그러니까 되게 급한 거 있잖아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걸 듣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무튼. 얘기만 들어도 부담스러워. 이게 이 골골송이 그 인후두 부위에 있는 근육이 미세하게 되게 빨리 막 진동이 되면서 그런 진동과 함께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리는 소리거든요. 비슷했어요 지금. 예. 근데 용장류 맞아요, 용장류. 저 요즘 다른 프로에서도 자꾸 저한테 무슨 보노보 원숭이라는 둥, 사람이 아니라는 둥. 근데 이건 너무했다. 요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딴 얘기인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나원이, 얼루가범, 소롱 누나로 이렇게 가명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소롱 누나가 가명을 쓰시기로 하신 건데, 난 너무 웃겼던 게,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가 시질한다. 그리고 지금 공유하면서도 저도 내가 미쳤나? 비밀인데. 지금 계속 내가 나가는 다른 TV 프로그램이 있다. 누군지 모를 거야, 진짜.
그리고 소롱 누님 그 골골송이 뼈에 좋다는 이 골골골이 그렇죠. 뼈에 좋다고. 실제로 이걸 캣펄라고 얘기를 해요. PURR 이래가지고 그걸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아예 도표로 나와 있어요. 뭐 심장마비 발병률을 40%를 뭐 줄이고 뭐 근육 인대 손상에 뭐 좋아지고 이런 약간 저주파 같은 그런 건데 이 골골하는 소리의 주파수가 20에서 140 이 정도 헤르츠래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도표. 네네. 뭐 캣 펄스 힐링 파워 이래서 뭐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심장도 건강하게 해주고 상처도 치유해주고 근육도 좋아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만병통치약 그 무호흡 있죠. 무호흡 증후군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아지게 해주고 잘 때 뼈도 힐링되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압도 낮춰준대요. 그 약간 만병통치 그런 주파수의 근데 사실 왜 골골송. 이게 사실 주파수만 따지고 보면은 왜 요가 하시는 분들 그왜 하면서 이렇게 명상하시는 역시 유명 칼럼니스트의 한수야. 이렇게 이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세상 모든 끼워 맞추 내리니까. 대박이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그 스퀘어라고 그쵸. 공부 잘한다고 그거 주파수 잘못 맞추면 그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잠들죠.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비싸가지고 전 해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때는 그거 굉장히 유행을 해서 왜 그거 가짜도 많았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녹음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고양이를 옆에 놓고 공부를 했어야 됐어 이렇게. 그래 그러네요. 그럼 이제 잠이 오겠죠. 일단은 웃기다. 근데 골골송이 만병통치약일 줄이야. 집집마다 하나씩 수험생 가정 하나씩 하고 연결될 줄이야. 이거 무슨 논문 하나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 골골송이 보통 매우 편안한 상태 그리고 만족한 상태 뭐 기분 좋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새끼랑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내는 소리예요. 엄마가 새끼들한테 같이 있으면서 계속 그릉그릉 하면서 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내는 소리이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꼭 기분 좋을 때만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아프거나 통증이 심할 때에도 낼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뭐 꾹꾹이를 하면서 골골골 한다던가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밥을 잘 먹지 않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계속 골골골 웅크리고 앉아서 골골 소리만 낸다면 그거는 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워낙 골골골이 좋은 뜻으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진 않은가 보네. 기분은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그건 거죠. 되게 예외네요. 중요한 예외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을 이유가 없는데 골골골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렇죠. 이건 애가 아픈 거다. 병원 데려가야 되는. 역으로 말하면 아까 그 골골골 하는 소리가 뭐 듣는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좀 다운시키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극심한 고통 상태거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가 하시는 분들도 오음 하실 때 오늘 완전 무조건 빵빵 그리고 터지는. 뭔가가 필요할 때 그때도 골골 소리를 내요. 맞아요. 맞아요. 캔 달라고? 그렇죠. 아이들이 뭐 달라 그럴 때 꼭 발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털을 바지 밑단에 잔뜩 묻히면서 골골골골 하면서 이쯤 하면 주겠지. 내 나라 막 이러면서 졸르는 그런 소리기도 하고 놀아달라고 졸을 때도 계속 뱅뱅 돌면서 골골골 하잖아요. 소롱이가 이제 좀 주로 그렇죠. 이거는 그 반드시 골골골, 뭐 식빵 자세, 꾹꾹이 이런 것들도 다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했을 때 골골골은 편안한 상태야 이렇게 너무 획일화시켜서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아이의 컨디션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고양이는 꼬리랑 귀로 그리고 눈, 뭐 동공 상태라던가 이런 걸로
많이 보는데 꼬리랑 귀가 되게 대표적으로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꼬리가 저는 너무 웃긴 게 저희 집에 그 정수기를 검침하러 오시거나 뭐 세탁소 아저씨한테도 이 녀석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그 사람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친하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꼬리를 스쳐서도 그렇고 이렇게 몸을 비비거나 뭐 해서 하는 건 자기 냄새를 어쨌든 남기기 위한 행동이에요. 어떤 사회적인 행동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꼬리 상태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완전히 바짝 서 있진 않을 거예요. 끝을 보면 살짝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좋긴 해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거죠. 살짝은. 꼬리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갈고리 꼬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는 좋기는 해. 네가 나쁘진 않아? 하지만 100% 신뢰할 순 없어. 관찰해봐야겠어. 네. 정말 좋으면 꼬리 바짝 세워가지고 막 흔들잖아요. 저한테는. 떨면서. 막 야! 이럴 때 보면 막 떨면서 오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내가 너무 영장류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빙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이 진정한 수의사십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꼬리를 아래에서 바닥에 탁탁탁도 하나요? 그럼요. 그 집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 중에 기분 좋은 행동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거나 꼬리를 뭐 적당히 이렇게 세운 채로 다닌다거나 꼬리를 바짝 세우고 막 바르르 떨면서 쫓아온다거나 하는 건 되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표현들은 병원에서 많이 보여요. 첫 번째는 앉아 있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안녕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치죠. 꼬리를 탁탁탁 쪄요. 그러면 짜증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절대 모모모 PD님께서 모모가 집에서 저렇게 자주 하고 있다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애들이 역시 시크해. 애들이 잘 때 그러는 것도 짜증난다는 건가요? 그게 살랑살랑 흔드는 거랑은 달라요. 정말 이렇게 소리가 나게 탁탁 치거든요. 이렇게 애 자고 있을 때 그냥 괜히 한번 얼루가 이렇게 불러보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몇 번 정도 이렇게 양육 방식에 불만이 있네 애들이. 약간 보통은 그렇게 탁탁 치는 게 화가 났거나 살짝 민감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자는데 시끄럽다 귀찮다 이런 거 자자 잠 좀 자자 몇 시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지는 엄마 아빠 목소리가 갑자기 막 들리면서 약간은 민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아니면 짜증이 났거나.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데 나 지금 조금 건드리지 말래? 막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크하다. 꼬리 부풀리기 엎어놓은 U자 모양. 엎어놓은 U자 모양? 이렇게 꼬리 아래로 해서 부풀리는 거. 예. 그거는 꼬리 같은 경우는 부풀리면 일단 무섭다고 보시면 돼요. 꼬리를 바짝 세워서 부풀리거나 아니면 꼬리를 아래로 내려서 부풀리는 건 좀 달라요. 꼬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부풀려져 있는 상태는 방어적인 표현이에요. 무섭고 두렵다라는 꼬리를 아래로 말고 있거든요. 근데 꼬리를 세워서 막 부풀려져 있는 거의 무슨 먼지털이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있다면 공격할 자세예요. 거기다가 나를 노려보면서 분명히 엉덩이 치켜 세운 채로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나를 응시하고 있으면 3초 안에 공격할 거예요. 그쵸? 집에 강아지가 왔을 때 맞아. 우리 언니네 집에 아나 맡겼을 때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예. 제가 집에 고양이들이 싸울 때 너무 많이 싸우고 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한번 그 파티용품 중에 호랑이 가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이 집에 엄청 재미있는 게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 집의 대장 고양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거를 쓰고 한번 애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고양이의 꼬리가 그렇게 부풀어 오를 줄은 몰랐는데 거의 허벅지 수준의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펌핑. 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두 놈 중에 어느 놈인지 모르겠는데 한 놈이 거실에 오줌을 지려서 그래서 그 가면은 지금 봉인 중입니다. 이게 내가 대장고양이인 걸 어필하려고 했으나 이 뒷감당도 결국 내가 다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결국 아이들은 제가 잠깐 미쳐 돌아서 우리를 무섭게 했지만 결국 저놈은 호구지라는 인상만 더 강해진 거예요. 걔네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존재는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잠깐 왔다 간 그 무서운 아이는 내가 아니고 거 아니지. 막. 내가 아니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전 지금 방금 진짜 농담하시는 줄 알았더니 가면을 썼는데도 애가 뭐. 그럼요. 그 실제로 어떤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이것도 또 신분이 밝혀지는구나. 아무튼 모 프로에 나갔을 때 고양이랑 그 보호자랑 완전히 어긋나 버린, 그러니까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대박. 엄청나게 사나운 고양이로 해서 그 아이템을 갔었는데 얘는 출산을 하고 아이가 좀 이제 새끼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주인을 공격한 걸 그 보호자가 뭐 좀 신고를 한 거예요. 119에 신고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케이지에 넣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충분히 좀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보호자는 이 고양이가 무서우니까 스키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양탄자 같은 걸 진짜 코미디인데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양탄자를 몸에 두르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되게 이상한 괴물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막 꼬리를 막 있는 대로 치켜 세우면서 부풀리고 막 하악하고 이러니까 얘는 또 무섭고 결국은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고양이로 문제가 되면서 뭐 같이 살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소롱 누나께서 자꾸 점점 더 유명한 예를 들고 계셔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 굉장히 시청률 잘 나오는 프로잖아요. 그거. 진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이러다가 5회쯤 되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러면서 그냥 다 벌써 다 아실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잘라주세요. 그 부분만. 뭐냐. 지금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 아예 자기가 소롱 누나로 해서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헷갈리는 거죠. 그쪽 가서 소롱 누나라고. 그럴 것 같아. 웃겨. 일단 꼬리는 기본적으로 치켜 세웠을 때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치켜 세우면 날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치켜 세우고 그 표정을 보시면 돼요. 표정이 너무 무섭지 않다면 그건 자기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꼬리를 오히려 낮출수록 더 두렵고 무서워하는 방어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꼬리 흔드는 거. 스피드가 빠를 때. 그러니까 꼬리 움직임이 빠를 때는 대체로 흥분이 됐을 때고 천천히 흔들 때는 조금 뭐 침착할 때인데 이것도 딱 정할 수 없는 게 고양이 중에 천천히 흔들면서도 공격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묘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있어요. 그죠? 귀로 어떻게 소통하네요? 귀는 그냥 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는 옆으로 눕힐수록 공포스럽고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바짝 세울수록 그러니까 정말 귀 뒷면이 보일 정도로 바짝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격할 자세예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맞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거 보고 어머 귀여워 하는데 그 되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뒤로 쫑긋하게 서 있을 땐 정말 한판 붙자는 얘기예요. 쫑긋하게 서 있고 대상을 응시하죠. 응시하고 이제 곧 공격을 하시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 집애가 보통 안 놀아줄 때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 안 놀아줄 때? 아니 그때는 약간 이렇게 서 있겠지. 완전 수직으로 세워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너무 안 놀아주면은 애가 되게 데시벨이 높아져요. 애들 울음소리에도 뉘앙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그냥 와 이렇게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머, 고양이 있어. 이렇게 울어요, 애가. 저스틴인가요, 얼룩인가요? 얼룩이죠. 얼룩이. 저스틴은 보통 저 전무님은 안 그래요. 안 놀아주면은 되게 느긋하게 제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약간 그런 마인드. 역시 임원이야. 약간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지가 그래봤자 졸리면 내 옆에 와서 자겠지. 이런 게 있어요, 저스틴에게는. 근데 얼룩이는 안 놀아주면 화를 내고 그거를 쟁취해내요. 약간 이것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원래 고양이가 정면으로 쳐다보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딱 치켜 올리면 거의 진짜 곧 공격할 자세거든요. 근데 엉덩이만 안 치켜 올렸을 뿐이지 정면으로 쳐다보고 귀를 세우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왜 욱할 때 다혈질인 것처럼 안 놀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만하시라고요. 약간 격한데. 약간 그런 식이지. 이래도 안 놀 거야. 그러니까 그쯤 되면 제가 아빠 이러잖아 조용히 해 그러면은 애가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받아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하고 있다 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사랑과 전쟁에서 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그래. 얼룩이는 약간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애가 착한 아이인데 성격이 세요. 이때껏 욕하고서는 무슨 착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세다. 애가 심성은 착해요. 애가 심성은 착한데 어린 시절 가끔 왜 SNS에 이렇게 사진들 고양이 사진 요즘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살짝 좀 거슬리는 게 사람이 안고 있거나 무슨 유명인이 고양이를 안고 찍은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펫샵이나 아니면 뭐, 화보 같은 데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고양이 그 말은 못하지만, 귀나 이런 걸 보면 그 아이가 현재 기분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귀가 이렇게 납작하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기분이 그렇죠. 언짢죠, 저희도.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걸 아니까. 지금 셀카 찍는다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 얘는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네,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그것도 재밌어요. 거기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 고양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거를 보시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개념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요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때 고양이들을 안고 찍거나 할 때에도 이 고양이의 귀를 잘 봐야지. 남한테 우리는 나는 기분 좋은데 이 고양이는 지금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더 동물이 먼저 보여서 네네. 귀가 옆으로 눕거나 그럴수록 더 두려워한다. 그리고 귀가 완전 바짝 서서 뒷면이 보일 정도로 쫑긋 서면 그건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정면을 어떻게 보는지도 눈 상태도 보시면 는 정말 눈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공이 확대되어 있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눈이 땡그란 고양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귀를 이렇게 뒤로 옆으로 제끼고 있다면 그건 진짜 되게 무서운 공포 상태예요. 뭔가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서구에 사는 그 왜 우리 흔히 캐치아이라고 하는 동공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를 훨씬 더 이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또 더 똑똑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더 선호하고 주둥이가 좀 더 뾰족한 네네. 그런 고양이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명 슈렉 고양이죠. 눈 땡그랗고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표정들이 눈 처지고 그죠. 그런 애들 그리고 얼굴 크고 동그랗고 이런 애들 좋아하는데 그게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사료가 있었는데 사료 광고나 뭐 동물이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 그 서양에서는 다 그렇게 동공이 딱 축소돼 있는 그런 상태의 고양이들이 더 많이 나왔었대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진 거고 우리도 고양이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슈렉 고양이를 먼저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미적 기준이 된 거죠. 이게 집사한테 저희 키아라는 가끔 배를 획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출근하다가도 출근을 제가 늦춥니다. 뭔가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거나 지금 저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구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게 흔치 않아. 나한테 이렇게 마음 다 줄 때는 놀아줘야 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획 하는 건 정말로 기분 좋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랑 놀 때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짝짓기를 할 때 구애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배를 보여줬으니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아지는 배를 보여주면 복종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막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잘했어, 뭐 이뻐, 뭐 이러는데 고양이는 배를 보여줬다고 복종을 하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싸우다가도 고양이나 뭐 호랑이끼리 만약에 싸우다가 상대편이 이제 좀 수세에 밀리는 그런 약한 동물이 먼저 배를 보여주는데 그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내가 졌소라는 뜻인 거라 그때 배를 막 이렇게 만지면
물어요. 장난하나? 네, 그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하니까. 그럼 혹시 산에서 이렇게 범과의 동물을 만났을 때는 배를 보여주면은 물려 죽죠. 배부터 물려 죽죠. 괜한 걸 물으면 오히려 이게 날 걸 더 커 보이게 한다. 팔 벌려뛰기. 등을 세우고 등을 세우며 엉덩이를 치켜 세우며 옆으로 뛰는 거야. 근데 왜 그때 우리 모모모 PD도 얘기해줬는데 뭔가 내 얼굴을 핥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눈을 그 까칠까칠한 혀로 이렇게 핥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주 그루밍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핥아주는 그런가 보다. 거? 예. 저희 병원에 요미라는 애기도 요미 너무 이쁘죠. 네, 사람만 보면은 그렇게 뽀뽀하고 얼굴을 다 핥아주거든요. 로션 다 먹어버린대요 지금 모모모 PD. 친근함에 얼굴 스케일링하는 수준. 그렇죠. 까끌까끌하니까 고양이가 사람 얼굴을 핥으면 정말 무슨 각질 제거하는 수준이. 되게 아파. 떼수건. 근데 그거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 좋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싫으면 이제 얼굴을 떼야죠. 이렇게 밀어낸다거나. 얼룩이는 제 손을 그렇게 많이 하려는데 가끔 그래서 보면은 큐티클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손을 손가락을 그렇게 하거든요. 대박. 뭐 가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건 없는데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저희 소롱이는 물죠. 이렇게 손을 계속 그릉그릉 하면서 골골골 하면서 침 흘리다가 좋으니까 제 손을 이렇게 한 번씩 물거든요. 좋다. 그거는 뭐 정말 좋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물지 갑자기라고. 사실 그게 그렇게 꽉 물어서 막 피가 나는 게 아닌 이상은 그게 보통 좋아서 먹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짝짓기를 할 때 일종의 구애 행동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물었을 때 너무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얘가 날 왜 미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모모는 또 아프게 문다고 모모모가. 소롱이도 아프게 묻니다. 그렇지만 그냥 얘네들 살살 문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그 아프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피만 안 나면 그 우리 준비되어 있는 데카솔만 안 바르면 준비되어 있는 자료에는 손방망이 공격이라고 왜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건 어떠냐라고 이렇게 준비되어 들어온 느낌인데 저는 손방망이 공격이라는 말을 보고 살짝 울컥했던 게 지난 한 5년 사이에 제 턱을 돌린 유일한 생명체가 저스틴이거든요. 유명 칼럼니스트 턱 돌아가게 때린다. 처음 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굉장히 저도 서툴렀고 그러니까 모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얘가 되게 겁에 질려 있어서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어요. 약간 그래서 안 돼 나와 해서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급하게 데리고 나오는데 이 아이는 되게 겁에 질린 상태니까 얘가 앞발로 제 얼굴을 후려쳤거든요. 근데 정말 턱이 돌아가더라니까. 예, 약간 그러고 버둥버둥 하면서 이제 티셔츠 찢어지고 뭐. 대박.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그 손방망이 공격이라고 아이는 한 거지만 같이 살고 계신 고양이가 3kg인지 4kg인지 아니면은 뭐 8.6kg인지에 따라서 이게 손방망이 공격이 될 수도 있고 턱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벵갈 호랑이 수준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막 치는 거. 대박이다. 근데 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날 이렇게 볼 때 같이 한번 아이 컨택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가 있던데 깜빡깜빡하면 애가 되게 좀 놀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마다 다른가요? 그 눈을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정면으로 이렇게 응시하는 건 나를 뭔가 주시하고 공격하겠다는 뜻일 수 있는데 대부분 고양이과 동물들은 그 눈이 마주치면 피해요. 자기가 공격 의사가 없을 때. 그게 본능적인 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키스라고 하죠. 고양이 눈인사라고 하는 거가 고양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을 깜빡여서 눈을 천천히 감거나 아니면 시선을 피하면서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고양이 눈키스를 눈 앞에서 이제 고양이 눈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깜빡깜빡하면서 모르는 고양이한테 그렇게 얼굴 앞에 대고 쳐다보면서 안녕 이렇게 하다가 뺨 맞아요. 턱 돌아갑니까? 그 뺨을 맞는 수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서툰 사람들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냥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눈이 안 마주쳐야 모르는 낯선 고양이에게는 나의 공격 의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양이과 동물이 원래는 의사 표현이 많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최소한의 각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도 그렇고 다 단독으로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치면 내가 싸워서 쟤랑 이기더라도 내 몸이 다치면 얘는 죽거든요.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 있으니까 서로 필요하지 않은 최소한의 공격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응시를 한다던가 하악한다던가 으르렁거린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을 해서 겁을 먹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너랑 지금 싸우기 싫은데 건드리면 공격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라 대부분 그런 식일 때 고양이과 동물들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이제 아예 시선을 눈을 감아서 피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 고양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 고양이 키우는 집에 갔는데 고양이 좋다고 막 어떤 분들 막 소리 지르면서 야옹아 이리 와 막 이렇게 오고 막 계속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오히려 나 고양이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피해갖고 앉아있는 사람 무릎 위에 딱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 낯선 존재는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눈이 마주치니까. 근데 나를 피해 있는 적어도 얘는 무서워서 피한 거긴 한데 이 나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해서 피해 있는 사람은 나랑 눈이 안 마주치니까 얘는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일로 올라가 앉는 거예요. 울죠 막. 자기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왔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내가 키우는 아이가 나를 지긋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건 되게 좋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키우는 애가 나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판 뜨자는 한판 뜨자. 놀아주지 않으면 또 모이스처한 건 아닌가요? 아니, 그 눈빛은 굉장히 드라이하더라고요. 드라이. 네. 저스틴하고 얼룩이는 하나는 질척대고 하나는 굉장히 센 거죠. 드라이. 윽박 지르고 협박하는. 저희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얼룩이 그 소롱운원에서 잇몸 그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목소리 장난 아니라고. 마취하면 아이들 사람도 그렇대요. 마취를 하면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수면 마취했을 때 막 짜증 낸다거나 뭐 헛소리를 한다거나 하는데 동물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얼룩이가 이게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거라 좀 아팠던 거죠. 원래는 뭐 신경 마취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한 상태였어요. 분명히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 신경 부분이 딱 건드려졌나 봐요.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아팠나 보다. 처음에 미안했죠. 근데 얘가 마취 깰 때 보니까 깰 때 또 짜증을 막 소리를 막 욕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런 통역이 됐다면 진짜로 온갖 욕이에요. 정말 온갖 막 쌍욕이 나오는 그런. 그래서 서롱 누나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참 고양이 욕하는 고양이 처음 봤다고 자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얼룩이 약간 울음소리에 감정이 되게 풍부하게 묻어나는 뉘앙스가 많이 묻어나는. 예. 웃겨. 애가 좀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정말 짜증내면서 일어났어요. 막.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욕 같았어요. 제가 그런 애하고 살아요. 약간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성깔이 더럽고요. 하나는 되게 질척이어서. 습하고. 그렇구나. 예. 수면 자세 아까 왜 우리 애들이 날이 따뜻할 땐 만세나 그 앞으로 나라는 일을 하고 자는데 겨울에는 되게 그 왜 삼엽총 자세를 하죠. 돌돌 말고 있는. 돌돌 말고 있는. 그거는 약간 긴장한 상태긴 해요. 뭔가 이렇게 온도가 안 맞다거나 아니면 그 푹신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것도 성격이에요. 수면 자세도 고양이들이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뭐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이렇게 만세 자세로 있는 게 제일 편한 자세다 이러는데 어떤 애들은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죽어도 안 하는 애들 있거든요. 성격이에요. 우리도 왜 그렇게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아처럼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만세 부르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저희 애는 좀 근데 이렇게 만세도 아니고 일자 이렇게 차렷 자세를 편하게 자. 특히 그럴 때가 바닥에 난방
예. 그러면 확실히 애들이 좀 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바닥에 난방할 때. 그러니까 저도 전기장판이 그죠. 그 저는 그 장판을 깔아놔요. 지금도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안 누워 있을 때도 그 침대에 전기 매트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거를 가끔 켜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은 너희 새끼 너 전기세 아깝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누진세 있어. 그러니까 그때가 되게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게 그 대자로 뻗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너희들의 행복은 되게 등가 교환이구나. 너희들이 행복한 꼴을 보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구나. 전기세가 들어가든가. 다 그렇죠 뭐. 대다수의 그런 수면 자세 중에 뭐 옆으로 자든 똑바로 누워 자든 뭐 다 식빵 자세 이런 것까지도 되게 편안한 자세인데 살짝 경계하는 자세는 주로 밖에서 사는 애들 보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머리를 앞발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귀엽다 그것도. 네, 이런 경우는 좀 주위 상황에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 요거 하나만 풀고 빡 일어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큰일 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그 뭔가 삐뽀삐뽀 느낌이에요. 바디랭귀지 요약 3분 요약. 자, 바디랭귀지. 일단 귀의 모양은 옆으로 누우면 무슨 3분 스피치 하는 것 같아요. 코드 이름은 10미닛이네. 미치고래요. 원래 음원 이름이. 진짜 미치겠다. 기다 그러네. 미치고네. 웃겨. 이렇게 15초 날리셨고요. 안 돼요. 일단 고양이 바디랭귀지의 요약을 한다면 귀의 모양은 옆으로 누우면 그 무섭고 공포심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귀가 똑바로 서면서 뒷면이 보일 정도로 쫑긋 세운다면 공격을 한다라는 표현일 수 있고요. 꼬리는 모두 치켜든다고 해서 다 공격 자세는 아니다. 치켜 올렸을 때 부풀리지만 않으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 오히려 기분이 나쁠 땐 더 아래로 내리면서 몸 안으로 말아 넣거나 아래로 내리면서 부풀리게 된다. 이거 외에 뭐 꾹꾹이는 누구나 하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니까 아파도 참자. 그리고 골골골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고 편안하다는 뜻이지만 밥을 안 먹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골골골을 하고 있다면 병원에 가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자. 그거 외에 사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자세의 부분적인 것만 확인할 게 아니라 보다 좀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고양이가 다 똑같진 않다. 역시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상청 예보 같아요.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다고. 맞아요. 비 오는데 얼마나 됐나요? 이 말 지금 1분 40초 안에 하셨고요. 놀라워요. 그런데 굉장히 짧았나? 아니 뭐 하실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요. 굉장히 이 말투로 계속해서 오늘 동해 파도 높이는 4m 이런 거.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르다니까. 저스틴과 얼룩이 소롱이 아이디 개묘차 크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되는. 그렇군요. 또 이제 내 마음이 들리냐옹이었습니다. 바디랭귀지.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약간 한 번씩 팟캐스트 하면서 조금씩 나은 집사가 되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제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페북에 제가 지금 우리 키아라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날 찍은 거예요. 차 안에서 지금 셀카 찍은 거야. 또 좋다고 또 막. 지금 키아라 이거는 괜찮은 거죠? 네네,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살짝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귀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경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개념 사진이야. 괜찮아. 자,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재미가 여러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소감 페이스북에 키티피디아 영어로 검색하셔서 KITTIPEDIA 키티와 위키피디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참 쉬운 어렵지 않은 이름으로 들어와 주시고 후기 질문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샵 이제 해시태그라고 그러나요? 네네. 해시태그하고 키티피디아 해서 우리 냥이 자랑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저희의 사랑을 일단 선물로 보내 모이스처한 사랑. 네. 너무 질척하진 않은 우리의 사랑. 네. 적당히 건조한 뽀송한 그런 사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스틴 파견에서 10분 동안 허리 안마 뭐 이런 거 좋다. 세게 좋아하시는 센 압을 원하신다면. 네, 매력적이다. 보험은 드시고 생명보험 센 걸로 드시고. 자, 다음 팟캐스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티 PD와 함께해 주신 우리 바깥의 모모모 PD와 저는 아나키아라 엄마였고요. 두 분 또 인사해 주세요. 소롱 누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얼루가범이었습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